지금은 약간은 네. 반도체에 우리가 지금 보면 IRP 계좌나 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ISA 계좌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요. 21년도에 1월달에 삼성전자가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고점도 한 두세 달 뒤에 나오는데 그 소부장에 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한솔케미칼, 심텍 뭐 이런 기업들은 21년 한 뭐 8월, 9월까지 계속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21년에서 22년까지 반도체 메모리 삼성이 이익이 좋았거든요. 이익이 좋으니까 질러대잖아요. 네. 공장 증설 막 캐파 늘리다 보니까 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메모리 3사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더 올라갔어요. 저는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메모리 3사만 너무 쳐다보지는 마시고 그 ETF 중에도 보면 뭐 후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비중도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수익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그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 뭐 약간 불안한 정도지 갑자기 급락이 온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삼성전자로 돈을 버신 분이고 돈 못 버신 분이 있잖아요. 네. 돈 못 버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 나는 안 해. 안 하는 분은 아예 이런 것도 없고 내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돈 못 버신 분들은 21년 1월 달에 그만둔 데에서 리포트가 12만 원 나왔잖아요. 12만 원 갔네. 그동안에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되고 12만 원 갔대 하고 뒤에 쫓아서 셨다가 덜컥 물리신 분들 물려서 처음에 8만 원대 정도까지 막 하다가 내단가가 7만 5천 원이 되고 6만 7천 원이 되고 그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의 단가가 6만 7천 원이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6만 원 깨지고 5만 원 가고 그 사이에 뭐 2차 전지는 날라가고 막 이러는 사이에 이 상태에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때 물리셨던 분들이 나 본전만 되면 무조건 팔 거야. 저는 저 이제 지긋지긋해 본전 되면 저는 팔 거야.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단은 위대한 기업 잘 샀잖아요. 그 위대한 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샀는데 어깨에 올라탔는데 노벨 대상 계산 못한 거였죠. 그런데 떨어지수는 가격이 싸지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가 10억 된 게 6억? 근데 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96,800원 하다가 9억 6천 하던 게 5억 되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나 이제 지긋지긋해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반등 올라올 때 6만 7천 원, 7만 원. 나 9층에서 계속 물려 있었는데 9만 원에 본전되고 파신 분들, 이게 본전되고 파신 분들도 돈 보셨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받나요? 계속 사기만 사고 한 번도 안 파신 분들. 그렇죠? 네. 사기만 사고 한 번도 안 파신 분들이 사실 이번 장의 위너였을 겁니다. 전자 경우는.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 좀 약간 실수도 있고 뭐 15만 원, 20만 원 레인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나는 전자 사기만 사고 나는 그런 트레이딩은 나 잘 못하겠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은 그냥 제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계속 닭공 있잖아요. 네. 닥치고 공격 이런 것처럼 그냥 계속 뭐 돈 생길 때마다 사모으시는 것도 저는 베스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반도체 쪽이 앞으로 막 더 간다고 하는데 그 뭐 지금 신규 진입은 모르겠는데 내려야 되냐 여기서 내리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굳이 버스를 그냥 타고 있을까요 우선? 그래서 우리 심리가 아무리 계속 사모으신 분들도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문님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못 팔아가지고요. 그거 아쉬움을 네. 계속 얘기하세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못 그때 팔은 팔았다가 샀으면 네. 수익이 훨씬 났을 건데 이번에도 또 못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평균 단가가 뭐 20개월 이평선이나 이런 거 보면 7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만 원이 이번에 20만 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익금만 파는 거죠. 그죠? 내가 처음 들어갔던 것보다는 놔두고 3천만 원 했는데 지금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금 7천만 원에 한 절반만 파는 거죠. 근데 절반보다도 저는 3분의 1씩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 팔고 그 대신 3천만 원 이거는 나는 끌고 갈 거야 계속. 그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에요. 투자를 하는
투자가 아니라 다 트레이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계 1등인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포지션과 트레이딩 포지션을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그런 부분은 전체 삼성전자에서 50%는 놔두고 그러면 50%만 갖고 내가 한번 트레이딩 해볼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간 원금은 남겨놓고 나머지만 팔아서 나머지만, 뭐 다른 데 좀 하시다가 뭐 오르면 좋고 내려가면 뭐 건져서 좋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면 되거든요. 굳이 이걸 한 방에 다 사냐 안 사냐 사냐 안 사냐 이거 올인으로만 하니까 맨날.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고 이럴 때 크게 이렇게 사이를 쳐요. 그럼 혹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둘은 그냥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도 조금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 하이닉스 뭐 HBM 영업이익률 뭐 70% 찍는다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지금 뭐 78%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는 결국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니까 이때까지 보면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사고 전자는 가전, 통신, 디스플레이, 핸드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 강하게 간다. 예, 그럴 때는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이닉스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애매하다 할 때는 뭐부터 줄이셔야 되냐면 하이닉스부터 좀 줄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는 삼성전자 가지고 50원 투자 50원 트레이딩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소부장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거기서 나는 전자는 계속 그냥 투자 개념으로 난 전자는 안 팔래. 왜냐면 뭐 베타도 좀 낮으니까요. 근데 하이닉스는 빠질 때는 하이닉스는 빠지면 항상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는 트레이딩을 할래. 뭐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 저는 꼴찌이 너무 오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들 좋게 보니까 사실 항상 모두가 좋게 볼 때는 좀 애매하는 거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그래서 왜냐하면 모두가 좋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모두가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빠져나간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모두가 다 갖고 있거든.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안 좋다 할 때는 너도 팔았구나. 네, 그런 마음을 들듯이 수급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모두가 좋다고 하면 그게 다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부장 쪽이 그래도 좀 뒤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대한 집착은 없어야 돼요. 집은 없어도 돼요. 이것도 굉장히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집 하나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거든요. 집이 없으면 너 전세 살아 아니면 월세로 살아 그러면 너 아직도 자리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집이라는 거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대가 어떻게 집을 사요? 집을 못 사는 게 당연하지. 내가 20대 30대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이 없을 바에야 나는 그냥 썩버릴게.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집을 소유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월세가 내려 유리한지 따질 줄도 몰라요 사람들은. 벌써 훨씬 유리해요. 한국은 젊은 사람이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집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집이 없어도 돼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꼭 집이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집에 대한 집착은 없어야 돼요. 집은 없어도 돼요. 이것도 굉장히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집 하나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거든요. 집이 없으면 너 전세 살아 아니면 월세로 살아 그러면 너 아직도 자리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집이라는 거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대가 어떻게 집을 사요? 집을 못 사는 게 당연하지. 내가 20대 30대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이 없을 바에야 나는 그냥 썩버릴게.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월세가 내려 유리한지 따지는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right now, now예요. 여윳돈이 생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의 얘기 듣지 말아라. 그 다음에 리딩 방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돈 생기면 뭐예요? 나부터. 예, 나부터. 나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나한테 세금 낸 게 그 세금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나를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죠? 함부로 여행 가지 말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아, 복리의 마법이, 복리라는 건 누굴까요? 일찍 시작해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절대 유리하다. 그게 전부예요. 시작이 가장 좋을 때는 right now, now예요. 여윳돈이 생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요. 그 다음에 남의 얘기 듣지 마라. 그 다음에 리딩 번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돈 생기면 뭐예요? 나부터. 예, 나부터. 나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나한테 세금 낸 게 그 세금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나를 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죠? 함부로 여행 가지 말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복리의 마음이 일찍 시작해라. 300m 앞에서 50km 방향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을 이게 좋은 이용하세요. 거예요. 시작이 좋을 때는 right now, now예요. 여윳돈이 생기면 잠시 후 50km 방향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나도 이제 미국을 가. 아빠는 어떤 사람? 아빠요? 몸매. 내가 이거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아니 엄마 같은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 일해야 됩니다. 창업자는 12시간 이상은 일해야 됩니다. 8시간 일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는 저는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거기 오피스에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깊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방향이 오르면 저는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 일해야 됩니다. 창업자는 12시간 이상은 일해야 됩니다. 8시간 일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는 저는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거기 오피스에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객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방향이 오르면